우선 거주 지역이 어디세요? 충 연령대는요? 지금 혹시 뭐 사업하세요? 뭐 아니면 어떠세요? 일반 직장 다닙니다. 사무직이요. 사무직. 사무직이요? 말씀 주로 많이 하시는 일인가요? 그렇죠. 전화도 많이 받고. 예. 전화 응대 많이 해야 되고 민원 처리도 해야 되고 말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민원 처리는 혹시 뭐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다니고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말더듬하고 말막힘 어느 쪽이 좀 심합니까? 말막 두 개 다 있는 거죠. 말더듬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말막힘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하셨어. 어느 정도 심한지. 처음에 그냥 긴장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좀 길게 얘기를 하면은 호흡이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 말이 끊겨요. 이렇게 막 길게 얘기를 하다가 말이 끊기고 그 다음에 막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계속 말이 막혀서 가끔 가다가 제가 아들이랑 이제 대화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녹음을 해요.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은 중간중간에 말이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말이 끊겨버리니까 제가 들어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말을 더듬는 것보다는 말 막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숨도 제대로 안 먹는 것도 해요. 맞아요. 숨 잘 안 먹고 그러는 것도 아세요, 자기가? 그런 것 같아요. 숨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가 짧은 대화를 주고받을 때도 그래요? 주로 길 때만? 아니면? 짧은 대화는 그냥 하기는 하는데 긴 대화할 때 어쩔 때는 또 짧은 대화할 때도 숨이 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이 안 돼? 근데 딱 멈추면 그냥 말 안 웃어요. 막 이래도 막 손동작을 해. 그래도 안 나오면? 안 나오면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말.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이 사람 맞춰놓고 말하다가 안 나온다고 그냥 이게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쩔 때는 제가 입술이 떨리는 걸 이제 자신이 느껴요, 그거를. 아, 되게 좀 약간 좀 창피하고 이렇게 같다. 네, 약간 창피한 것도 있죠. 그 상대방이 그걸 지적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왜 그러냐, 뭐 이런 건. 아니, 성인이 돼서는 지적한 적이 없었고 학교 다닐 때는 되게 막 수치스럽고 책을 읽어야 되고 발표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한다거나 책을 읽거나 그러면은 말이 안 나오니까 창피해서 울고 그때는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고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계속 혼내고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 그리고 이제 뭐 한 동네에 같이 살았었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쟤는 말을 할 때 이제 불러대는데 짜짜짜짜짜짜 뭐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앞사람부터 이제 계속 책을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읽으면은 그 시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책을 읽다 말고 막 막혀서 울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중학교 때도 그랬었고 중학교 때 막 영어 시간에 꼭 제 보루만 계속 걸리니까 학교 가기도 싫고
그때 남녀 혼합반이었는데 남자들이 막 놀리고 수업 시간에 항상 보면은 책을 읽어야 되는 그 시간이 오면은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이 뭐 15일인데 제가 뭐 25번이에요. 그러면 5번, 15번, 25번, 35번 이렇게 책을 읽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은 학교를 안 간 적도 있었어. 그게 너무 막 가슴 떨리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사무직 학교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잘 지내다가 다음에는 이제 생산직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학원을 되게 여러 군데 있어서 이제 거기에 계속 1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이제 계속 하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예전보다는 말을 많이 안 더듬고 안 막히고 그렇게 하는데도 항상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었고 시골로 이제 내려와서 지내면서도 이제 계속 어쩔 때는 말이 잘 나오다가 또 어쩔 때는 말이 막히고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간에 말씀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자주 끊어져 있다는 자주 끊어지는 이게 의도로 끊는 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끊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근데 그게 막혀서 끊어지는 거 맞죠? 뭔가 안 맞는 거죠? 끊어지는 거 안 맞고 근데 이게 너무 수시로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어가야 할 부분은 마땅히 안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히더라도 이어져야 할 부분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중순으로 끊어지는 것 같아요. 수시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뭔가 내용에 집중이 안 되고 듣다 보니까 흩어져요 머리가 듣는 사람 머리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들어요. 이제 뭐 친구나 이렇게 아는 동생들이 듣다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은 계속 이제 뭐 눈이 이렇게 가서 그런 거에 되게 자괴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 보고 얘기하다가도 이제 이 사람 듣는 사람 눈을 돌리는 거죠. 되게 따뜻해 보이죠. 답답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한번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말을 안 하고 저도 그러다가 그냥 진짜로 남들처럼 말을 안 더듬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더듬고 진짜 잘하고 싶다. 저번에 그저께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굳이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상사가 이제 그거를 방송을 한번 해보라고. 마이크 대고 하는 거. 이제 안 한다. 그랬더니 한번 제가 이제 가끔씩 하기는 해요, 방송을. 이제 혼자 있고 이제 급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면 이제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번 이제 연습하고 하면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한번 해보라서 떨려서 못한다고 했더니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문구를 써서 줬는데 이제 그 상사 앞에서 읽었는데 이제 잘 됐어요. 잘 되고 나서 이제 방송 그거를 이제 이렇게 켜줬는데 말이 안 나. 중간에 이렇게 이제 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이제 얘기했는데 아니 읽을 때는 저번에는 왜 방송 잘하더니 또 이번에는 여기 술 탁 막혀서 말이 안 나갔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2차 증상 같은 경우는 있어요? 말할 때 이렇게 입술 떨리고
뭐 발을 구르거나 그러진 않고 손을 이렇게 손동작을 좀 이렇게 과하게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맡을 때 주로 손동작 쓰는 경우도 많대요. 그런 식으로 뚫고 나가고. 다른 대체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그닥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학생 때는 심했어요, 되게. 지금보다도? 예,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그럼 현재 특정한 글자들이 막히고 안 나온다, 그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특정 단어를 옛날에는 뭐 디귿? 티귿? 뭐 이런 건데 어쩔 때는 잘 나와요. 디귿에서 뭐 이렇게 단어를 얘기할 때 어쩔 때는 잘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특정 단어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좀 말이 막히는 예, 거.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말이 이제 잘 나왔다가도 또 어느 때 보면은 편한 사이인데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가슴이 막 이제 숨차오르는 것도 있고 어쩔 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하가 치밀어 올라서 흥분된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때 더 이렇게 숨이 여기까지 이제 꽉 차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할 때 말이 잘 안 나와요. 거의 그 정도 거이면 그냥 아예 막힌 상태로 그냥 멈추겠네, 거의. 흥분되고 있을 때는 아예 이어가지 못하고. 같아요. 근데 자기도 여동생을 버리고 가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동생을 데리고 다시 이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여동생하고 신문 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일을 하다가 동대문 운동장 있는 쪽으로 가다가 미싱 뭐 시다 미싱 구함 그 이제 전단지를 보고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진짜 여동생하고 더 엄마 가족하고 한 곳에 모여서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다에 몇 개월 만에 시다를 넘어서서 미싱 하는 사람? 뭐 그런 걸로 이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일을 하게 돼서 뭐 고정적으로 월급도 받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월급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뭐 판자촌에서 집을 사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싱 일을 하다 보니까 여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여공이 이제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피를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태일이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여공이 하는 말이 사장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내가 이렇게 피를 토한 것을 보면 나는 여기에서 쫓겨난다. 여기에서 쫓겨나면 나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전태일이 여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사비를 털어서 그 여공을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여공은 그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결국에 폐렴인가 그걸로 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싱을 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스란히 먹어야 되고 하루에 엄청 많이 일을 했대요. 한 달이나 뭐 하루에 뭐 100시간인가 뭐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쉬는 시간도 없고 휴일도 없이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태일이 어디에서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을 보고서는 그 책을 펼쳐보니 다 한자래요. 한자. 다 한문인데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한자를 읽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옥편 한문 옥편을 찾아보고
그 일을 끝나고 집에 오며 그 한자풀이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이제 막 풀이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 페이지에 그 책을 보고서 자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자기가 일하고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뭐 16시간 그렇게 넘게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 자기네들처럼 미성년자한테는 7시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 하루에 일요일은 쉴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전혀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서 우편을 찾으면서 그 한문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일을 했었는데 친구들하고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거를 얘기를 해줘서 이제 좀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 8시간 이후에는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악덕 사장을 만나서 그렇게 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70년대에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는 일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전태일이 노동청을 찾아가서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정서도 넣고 했었는데 노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애가 이렇게 와서 하니 너무 귀찮았던 거였겠죠. 몇 번을 찾아가도 시정이 안 되고 알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또 시정이 안 되고 그러다가 노동청의 그 앞에 있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신문에 그게 실리긴 했었는데 개선을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개선은 되지 않고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전태일하고 그 친구들이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해주겠다 해놓고 나서는 또 안 되고 그러다가 저도 중간에 그걸 보다가 안 봤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일어난 거예요. 그 방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태일이 앞장서서 우리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일을 하고 쉴 수 있는 그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데 기업주는 한 번도 우리들한테 휴식시간이나 휴일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동요가 돼서 다 일어나서 대보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전태일을 잡으려고 이제 경찰들이 찾아오고 막 했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전태일 친구들이랑 옥상까지 올라갔었는데 전태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송국이나 노동부나 다 근로자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그냥 기업체 사장들 편이었었고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서 이제 저기 동대문 한가운데에 모였는데 한 친구 보고 오라고 해서 그 친구가 이제 바로 전태일 앞에까지 왔었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분신을 한 거죠. 자기 온몸에다가 기름을 붓고서 휘발유를 붓고서 그러면서 그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8시간을 준수하라. 그리고 휴일을 보장해라. 이제 그런 문구를 이제 미리 써놨었는데 그거 현수막 이제 혈서를 쓴 거를 갖고 자기 몸이 불타고 있는데도 이제 그 운동장을 이제 거기 광장을 돌면서 계속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었고 또 영화로도 한 번 나왔었는데 친구들이 그 불을 끄려고 이제 하고 나서 간신히 병원으로 옮겨졌었는데 그 엄마가 전태일 엄마가 살려달라고 얼마가 들어도 살려달라 이제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태일이 온몸이 화상이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되게 화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한테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 자기는 살지 못한다. 어차피 죽을 거다. 엄마 내가 이렇게 나 하나 희생해서 이게 세상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엄마가 어느 시하는 현장에 엄마가 꼭 갔으면 좋겠다. 가서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엄마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렇게 자기 죽으면서까지 이 근로기준법을 근로자들이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계속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엄마가 계속 그거를 이제 근로기준법 8시간 준수하고 휴일 보장해주고 저기 뭐 미성년자한테는 뭐 7시간 뭐 이걸 이제 계속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돈을 가지고 이제 해유를 한 거죠. 계속 와서 협박도 하고 해유도 하고 돈가방을 가지고 와서 이 돈이면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으니 뭐 제발 뭐 장례를 치르자 빨리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걔네 엄마가 전태일 씨 엄마가 이제 와서 그 동생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이 돈이면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너네들이 공장에 안 가도 되고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경찰서랑 뭐 계속 협박도 당해봤고 전태일 그 사람한테 협박도 하고 또 뭐 기업체가 고용한 뭐 저기들한테 용역들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을 텐데 그걸 굽히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게 용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 3명이 같이 이제 같은 방제 공장에서 나와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한 친구가 자기 친구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분신했을 때 그 광경을 다 목격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예,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어디 가나 전태일 친구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지금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70살이 다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살면서 전태일의 친구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이렇게 살아서 근데 뭐 올바르게 살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길로 간 적도 있었고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50평생을 살면서 진짜 옳은 길로 뭐 계속 노동 그런 뭐 데모 현장이나 그런 데만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그래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좀 약간 다른 생각도 하기도 했을 텐데 그래도 욕을 안 먹이려고 전태일이 죽음에 이제 헛되지 않게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올바른 길로 살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 친구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저기 했을까 싶어요 진짜. 그래도 그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도 계속 보면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뭐 조금이라도 급여를 덜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는 조합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많이 이제 기업체들도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잔재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루 16시간이라고 그랬어요. 16시간이라고. 16시간으로 들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때 막 근데 제가 16시간이면 그때 70년대는 한 그 정도 일했다고 뭐 100시간? 어디서 이렇게 신문 전단지에서 봤는데 뭐 일주일에 100시간인가? 일주일에 100시간이면 엄청난 거죠. 그죠? 일주일에 4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시간.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힘들게 일은 하기는 했지만 피를 토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릴까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줌마는 그때 당시에 방제 공장에서 실제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말이 방제 공장에서 미식 일을 하는데 옆에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같이 친구들도 없었고 옆 사람이 이름이 뭐고 어디 사는지 그거를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먹기 살기 바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파서 피를 토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대체돼서 나와서 일을 하니까 또 한 달이면 진짜 수시로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를 하게 되면 그거를 좀 약간 제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하나를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약간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완벽주의가 요새는 멀티로 해서 제가 옛날부터 좀 제 성격이 완벽주의였었나? 그런 거를 느낄 정도로 지금은 약간 완벽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거에 대한 저는 쾌감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많이 하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격리가 멀티로 이것저것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곳으로 직장 옮긴다고 하게 되면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멀티로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는 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엄마가 누룽지를 어렸을 때는 누룽지를 끓여주고 했었는데 누룽지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집에서 누룽지를 먹을 일이 없었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누룽지를 시중에서 팔더라고요. 그 만든 거를. 그래서 가끔 가다가 누룽지를 사서 먹기는 하는데 아이들은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끓여주신 누룽지 그 맛 때문에 가끔씩 누룽지가 생각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즐겨서 먹진 않아요. 즐겨 먹어요. 그래서 파는 누룽지 맛은 진짜 엄청 크거든요. 다른데 좀 아무래도 집에서 한 거 하고 시중에서 파는 거랑은 틀리겠죠.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불을 떼서 밥을 했단 말이에요.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면 엄마가 맨 마지막에 누룽지를 긁어줘요.
거기에다 설탕을 뿌리든지 아니면 소금을 뿌려서 좀 짭짤하게 먹든지 달달하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한 40분 걸려요. 40분 동안 그 누룽지를 손에 쥐고서 걸어서 가면서 그 누룽지를 먹고 가요. 그러면 옛날에는 누룽지를 좋아해서 요새는 그 맛이 안 나요. 왜냐하면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는 게 아니고 누룽지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에 하면 누룽지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찬밥을 프라이팬에 돌려서 누룽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먹기는 하는데 그 맛은 안 나죠. 애들한테 이제 좋아서 가끔씩 고등어를 구워주면 집안에 냄새도 많이 배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고등어는 아니고 무슨 생선류가 있는데 예전에 사다 놓은 생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침에 해서 먹었어요. 육류 아무래도 생선은 자주 먹지는 않고 가끔씩 엄마 집에 가서 엄마가 생선을 해주면 먹고 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치킨하고 족발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치킨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치킨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신랑만큼은 좋아하지는 않고, 통닭 한 마리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신랑이 없고 저희 셋이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저는 거의 한 조각 먹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진짜 배가 고파서 치킨을 먹는다고 하면 한 마리를 다 먹긴 하지만 한 마리를 거의 다 못 먹어요. 그러면 좀 아이들이 잘 먹고 해야지 클 텐데 치킨 한 마리도 남자아이들이 한 마리도 다 못 먹는다는 게 좀 화가 날 때도 있긴 하죠. 신랑은 한 마리를 먹긴 하지만.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회를 먹으러 가면 상추에 싸서 먹어요. 초고추장 많이 해서 마늘하고 고추 이렇게 해서 뭐 피부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근데 뭐 제가 많이 먹지는 않고 그냥 많이 먹어봤자 뭐 10점 뭐 정도? 캄보디아 이전에 대만을 처음 간 거예요. 해외여행으로 해서 그냥 대학교 졸업 여행을 갔는데 그냥 그닥 좋다라는 걸 못 느꼈어요. 그날은 좀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간 게 캄보디아를 갔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가서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면 캄보디아는 거의 사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원은 우리 그때는 엄마랑 어머니하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우리들이 가서 캄보디아 여행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게, 진짜 뭐 역사학과나 대학생들이 진짜 뭐 그거에 관련된 학과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캄보디아를 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흥미로울 수는 있겠지만 날씨도 덥고 습하고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저희들이 가서 구경하는 거는 그냥 보기에 저거를 왜 유적지고 유물이긴 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쓰러져 가는 거? 저런 거를 그냥 별로 좀 그랬어요. 그리고 벽에 도마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마뱀이 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1달러 1달러 하면은 저희 한국 사람들은 또 1달러면 저희 돈으로 한 1,000원, 1,100원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캄보디아 뭐 대통령인가 그분이 절대로 아이들한테 돈을 주지 말아라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한대요.
자기네들이 우리나라 70년대 뭐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보면은 미국 뭐 저희 할 때 뭐 기금이 첩보를 해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70년대랑 같은 거라고 하면서 절대로 주지 말라고. 진짜 어린 아이들이 한국의 버스 관광버스가 딱 내리면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손을 벌리고 1달러 1달러 그래요. 그러면은 또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으니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보면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와요. 가이드들도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해요. 근데 뭐 굳이 주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뭐 주면 안 되나요? 그때 당시에는 관광객이 되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자립심이 없어진다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손만 벌리면 돈을 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오셨죠 여기? 제가 21년 6월 달에 왔어요. 6월 초에. 지금 4개월 조금 넘었죠? 안 치던 게 맞나요? 4개월, 한 5개월 때쯤에 좀 약간 그때부터 말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완치기간은 총 4개월, 그래서 5개월 정도. 그때하고 뭐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변화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완치하기 이전에는 말을 하려면 약간 얘기 불안이 심했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말이 잘 나올까? 그런 얘기 불안이 되게 심했었는데 완치 후에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가끔씩 뭐 아예 100% 없어졌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약간씩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요새 말씀하고 오는 거 뭐 회사에서 뭐 내라든지 뭐 막히면 어떻게 전화오는 거죠? 예, 막히는 건 없어요. 얘기 불안 같은 거는 그것도 없어졌죠? 예, 회사 생활할 때는 그렇게 얘기 불안이 심하진 않고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올 때도 그냥 약간 남부터미널 주세요. 그거를 그냥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제 머릿속에 항상 터미널 앞에 있으면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왔지만은 그냥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 그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예전에 있던 습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이 막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정도 말려들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 기억에는 없었던 어린 시절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40년 넘었던 거죠. 40년 이상 말려든 걸로 쓰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굳이 따지는 건 아닌데 40년 정도 말려들면서 한 4개월, 5개월 만에 완성됐잖아요. 사실 빠르긴 빠르죠. 어때요, 느낌이?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죠. 여러 군데 진짜 저 같은 말더듬이나 말막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성격도 여리고 빠르기도 하고 마음도 여린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좀 약간 충격을 받거나 놀림을 받으면은 되게 좌절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혼자 뭐 인터넷을 찾아봐서 말더듬 완치 뭐 이런 걸 많이 찾아보는 게 있었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도 약간 반신반의 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했던 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이 영상을 보긴 봤어요. 비포랑 애프터를 봤는데 말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포랑 애프터를 비교를 했을 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또
지나고 나서 다른 데를 갔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한 30분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왜 이거를 또 찾았냐면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 이 40년 동안 말막힘이 왜 없어지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을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예전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제 카페에 찾아가서 그거 원칙을 읽어보고 계속 찾아보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여기 와서 그 90분 수업인가? 그거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코로나가 약간 이제 막 심해했을 때였으니까 저도 교육 받고 나서 책만 사고서 한번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했는데도 안 되니까 혼자서 하는 게 정확한 방법인가? 이게 옳은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꾸 어느 때는 말이 잘 되다가 흥분되고 하는 상황이 오면 또 말이 막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진짜 내 완치를 해서 더 좋은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 있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항상 소원을 말해봐 하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말더듬을 붙여주세요.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비단 저한테만 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말더듬이들한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말더듬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그게 그럴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완치선을 이제 쓰셨잖아요. 쓰다 보니까 뭐 느낌이 어때요? 완치선을 쓸 때 뭐 이상해요? 뭐 어때요? 아무래도 감정이 이상한 것도 있죠. 진짜 내가 완치가 됐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진짜로 완치가 됐으니까 그거를 쓰면서 한 번 더, 더 열심히 한번, 지금까지 연습해 왔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내 몸이 스스로 혼자서 집에서 연습을 할 때 진짜 끈기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꼭 반드시 고칠 거야 하고서 혼자서 며칠 동안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샀는데 그 책을 보고서 연습을 한다고 해도 진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만 읽으면 완치가 된다는 선생님 말을 듣고서 훈련을 나름대로 했어요. 단어 읽기, 발성 연습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말이 잘 나올 때도 있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러면 이게 내가 제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프리리딩이나 이거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냥 우리들이 책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되나? 아니면 뭐가 있을 텐데 그런 자꾸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해이해진단 말이에요. 해도 안 돼. 한 번 했는데 왜 완치가 안 되지? 왜 좋아지는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닌가 봐. 그런 말들 하고 또 유튜브 찾아보면은 어느 유튜브를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봤는데 말더듬은 결코 완치가 안 된다는 어떤
젊은 사람이 올린 거예요, 유튜브를. 그런 영상들을 보고 이제 한다고 하면, 아, 그래. 말더듬은 완치가 안 돼. 그리고 나서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교정을 계속 받다 보면 처음에는 의심을 하죠. 누구나 완치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아, 여기 다니면 100% 완치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지는 것도 느끼고,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어느 날은 말이 되게 안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또 그거를 극복하고 또 이제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치가 된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 교정을 받으면 선생님이 자꾸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래, 이번 아니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해보자 으쌰으쌰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결코 집에서 혼자서 완치되는 사람은, 진짜 완치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의지의 한국인이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나름대로 진짜 행위 훈련을 밖에 나가서 많이 한다거나 그런 자기 얼굴을 알리면서까지 창피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완치를 한 사람 보니까 뭐 부산에 계신 분인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 부산역에 가서 행위 훈련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분 교정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혼자서 그냥 훈련을 해서 완치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말더듬하고 말바툼이 이제 완치된다는 건 뭐 이제 확실한 거죠. 네네. 성격은 좀 어떤 거 같아요, 예전하고요? 좀 많이 더 나아졌어요? 성격은 예전에도 약간 외향적인 성격이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긴 하지만 예전에는 말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소극적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완치가 됐고 말이 잘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변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예전에는 급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이제 거의 한 70% 정도는 느긋해진 것도 있어요. 발음 상태는 많이 좋아졌죠, 예전하고. 예, 발음 상태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뚜렷하기도 하고 예전에도 그렇게 발음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없어요. 하실 말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들어 맞출 수 있어요. 뭐 그냥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정기 교정을 받아서, 물론 쉽지 않은 길이긴 해요. 4개월, 5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고 훈련을 하다 보면 뭐 중간에 포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완치는 반드시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말더듬 말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 진짜 이거는 어릴 때 부모들이 좀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좀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주위에서 저 아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많이 걸렸어요. 그들하고 접촉을 한 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거의 보면 아이들이 걸려서 집안에 오면은 부모들도 같이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1000명 이상씩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께 코로나 검사하러 갔을 때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코로나에 노출이 돼서 검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 많이 줄을 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신속 항원을 받았는데 저하고는 집안 가족 중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서 PCR 검사를 했어요. 네. 많이 아프고요. 이제 첫날에는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PCR 검사를 하고 새벽에 잠이 깼는데 목이 약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코로나에 걸렸나? 음성이면 어떡하지? 그럼 아침에 또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사무실 가서 일을 해놓고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근육통, 어깨하고 팔 있는 데가 많이 아팠고, 그 다음에 목이 약간 아프더니 어제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침을 삼키기가 좀 약간은 힘들어요. 아, 그래요? 두통도 오고 네. 그랬어요? 두통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처음에 머리 두통이 약간 왔었고 근육통으로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뭐 가족들도 다 걸릴 수 같아요? 일단은 일요일 날 보건소 가서 PCR 검사를 해서 월요일 날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일요일부터는 이제 바깥에 여관에서 잠을 자고 회사에서 저희 가족 중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같이 자가 격리를 하고 음성이면 그 여관에서 자라고 이제 모텔비를 준다고